안녕하세요. 회성개미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지표 발표 후에 상황을 보면 지표 발표는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4.1%가 나왔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25만을 넘어서 예상치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는 강하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시간당 임금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주었고 채권이랑 유로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차트 장기 흐름부터 종목별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보면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2008년 말까지 대파동 2파동이 진행되었고 대파동 3파동은 2021년 11월까지 나온 후에 대파동 4파동이 2022년 말까지 진행된 후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간을 보시면 이 5파동 중에서도 3파동이 여기서 끝난 후에 4파동이 러닝 플랫 형식으로 진행된 후 5파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3의 2파동까지 끝난 후에 3의 3파동이 나아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카운팅이 달라지는 것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일 크게 올라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 가지 리스크는 이런 식으로 반등 주고 하락하는 식으로 크게 한 차례 더 하락을 주고 상승하는 경로인데요. 이것은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지지선들을 강하게 하방 이탈해줘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그 정도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이 WXY 형태로 진행된 후에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1, 2, 3, 4, 5 형태로 진행된 후에 제가 이 구간에서는 하락이 나올 것이라 말씀드렸고 실제로 ABC 형태로 한번 하락을 준 뒤에 이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어주면서 어제 올라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지가 되어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되어주면서 올라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2100이나 크게는 2만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리스크는 전쟁 리스크인데 전면전이 실제로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크게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이전에도 그런 전쟁의 두려움을 갖게 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매수를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숏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S&P 차트 보겠습니다. S&P는 7월 중순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8월 초까지 깊은 하락이 나온 후에 상승, 하락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이 1, 2, 3, 4, 5 형태로 나온 후에 조정이 ABC 형태로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어제 크게 상승해준 모습이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5,900선까지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파동으로 봤을 때 1, 2, 3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더라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봤을 때는 1, 2, 3으로 크게 치고 나가는 구간이긴 한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10월 중순부터 후반까지 계절성이 또 안 좋거든요. 그 후에는 이제 11월부터는 계절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더 좋은 시기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5,900선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크게 하락하면서 이 자체가 하나의 파동을 이루고 조정 후에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5,900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다음 주 초에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년물 채권 금리 차트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ABC 형태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 C파동은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미 채널 상단까지 와 있죠. 전일에 이 채널 상단 맞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오른 만큼 이 구간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중간선까지는 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 선물 차트로 보시면 이 3파동이 4월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 2, 3, 3의 3파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의 4파 구간으로 보고 있고 제가 어제 이 구간 이전
저항선 및 지지선을 담당해줬던 추세선이 뚫린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한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 구간에서 제 물량을 일부 손절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지표 발표 직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추가적으로 좀 손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급락이 나오고 지금 이 20년물 채권금리가 채널 상단에 맞는 선에서 지지가 되어주면서 살짝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지금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 차례 더 하락하고 아랫골을 달면서 올라와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랫골을 달지 못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충분한 시간을 거치고 난 뒤에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물량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져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파동 모양으로 봤을 때도 1, 2, 3, 4, 5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깔끔한 진행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더 하락하면서 이 1%와 겹치게 된다면 파동 카운팅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구간에서 비빌 수는 있어도 더 하락하진 않고 결국엔 올라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 차트 보겠습니다. 러셀은 대파동 3파동을 2023년 10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1, 2 후에 3파동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동이 다시 한번 3회 1, 3회 2 후에 3회 3파동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올라줄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고요. 이런 구간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정확하게 2180 후반대에 터치해주고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지만 한 차례 더 꺾이더라도 결국에는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못 사셨던 분이라면 한 차례 더 저항이 나오면서 지지 테스트를 해줄 때 그때 매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전 저항선 지지 테스트를 해줄 때 그때 사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1파동, 이후 올해 4월 중순까지 2파동 거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 3파동 중에서도 지금 1, 2, 3을 거친 후에 즉 3의 4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여기서 3파가 끝난 것이고 4파가 ABC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모두 지금 현재 구간은 3의 4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은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전쟁 리스크, 그리고 미국 경기의 강함, 이런 이슈들이 결국엔 유로를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반등은 결국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파동 카운팅이나 차트 흐름상으로도 이전 고점을 향해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급락이 나온 후에 잠깐 반등을 줄 때 일부 물량을 더 털어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은 달러 자산에 대한 해칭 차원에서라도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빠른 시간 안에 유로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도 5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 형태로 마무리된 것이거나 아니면 3회 1, 3회 2, 3회 3, 3회 4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속적인 횡보가 나타나는 것이 이 3회 2파동과 비슷한 3회 4파동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점차 이 파동이 3회 4파동일 가능성으로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파동 카운팅 원칙에도 맞는 것이 되겠죠. 이게 4파라고 한다면 1파와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항생 차트 보겠습니다. 항생은 2022년 10월 말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4년 1월까지 나타난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급상승하면서 이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데, 이것을 시간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저는 전일 미국 지수가 오를 때 중국도 같이 오를 것을 생각해서 23,000 초반에서 이제 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항생은 꺾이면서 지금 22,640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 구간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피로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차례 더 꺾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꺾인다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유심히 볼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오른다면 22,900선에서는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차트 보겠습니다. 얘는 이전까지 우하향해오다가 7월 11일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8월 초까지 상승 1파, 이후에 하락이 익스펜디드 플랫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상승을 반등 ABC 형태로 주고 하락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모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반등을 주면서 6,900 중반까지는 갈 거라고 봤는데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전 저점인 이 부근을 깨주면서 하락이 진행되었을 때 이제는 매도 우위로 봐야 되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을 크게 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뭐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짧은 반등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게 이 파동이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끝나고 급상승으로 전환되려면은 차트를 돌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차트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이나 S&P 선물에 대한 해칭 개념으로 이용하셨더라면 N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을 얻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익스펜디드 플랫 형식으로 A파동, 이후 삼각수렴 형태로 B파동, 그 후에 C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는 양상입니다. 이것을 파동으로 따지자면 ABC 형태로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려면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받고 하락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 구간까지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또 전쟁 리스크가 한 번 더 터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76에서 77불 사이에서는 저는 매도를 들어갈 예정에 있고, 단기적으로도 너무 급격하게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면 좋은 매도 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